이번 시간에 지난 17회 실시됐던 저희가 주택관리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 4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 전부를 다 해설하기 때문에 여러분 쭉 보시면 풀어갈 수 있는 걸 한번 쭉 풀어가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 설명을 좀 꼭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 위주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문 1번 보시고요. 2번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지난 17회 시험에 처음 저희가 등장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출제가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에 가면 해서 총 5가지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분류하기 위한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총 5가지를 분류하고서 그 5가지 지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세대 구분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총 저희가 5가지에 관한 요 기준, 5가지 기준 중에서 저희가 5가지 기준 중에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보면 자, 이제 박스 가면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인데 그 중에 기역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적 면적이 10제곱미터 한다. 14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고요. 미음인데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주택 단위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계의 얼마를 3분의 1을 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해서 틀린 건 미음이죠. 자, 그럼 일단은 2번에 이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 일단은 그 부분 틀렸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주요하게 잡고 2가지를 한번 볼까요? 수치에 관한 건 저희가 14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은 3분의 1은 지금 보시면 여기 호수를 가지고 물어보던 면적에 관한 기준을 물어보던 간에 그거는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 즉 3분의 1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2번 하나 나와 있고요. 이 중에 영어 혹시나 보면 기출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차후에 이 설치에 관한 이 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올해도 18회에 보면 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관한 부분 중에서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 제가 동그라미 디귿에 그 구분된 개수마다 욕실, 부엌, 현관인데요. 여기는 보면 욕실 저희가 부엌과 그리고 현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수치 관련, 지문 관련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번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그 5가지에 관한 설치 기준 중에서 주관식 기입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면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쭉 가져와서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조차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해서 4번, 02번, 0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04번은 여기도 한번 지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사업자 선정에 관한 누가 선정 집행할 것인지 또는 그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올해도 한번 꼭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선정 주체에 관한 선정은 누가 선정 집행하고 할 것인지 부분도 중요 있게 다뤘었던 부분인데 출제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나왔던 부분인데 4번에 3번은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3번 해서 정리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총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지문 1번에서 5번이죠. 5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교체 요구한다면 그때는 입찰 참가 제한합니다.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이르는 입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는 거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저희 입찰 참가 제한에 관련된 동의 기준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던 게 5번이 되고요. 6번은 하자보수. 6번은 보면 제가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 중 일단 보시면 저희가 옳지 않은 것도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5번까지 부분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보면 1번, 2번, 3번. 3번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저희가 며칠이나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6번에 지금 틀린 건 3번이 틀렸는데요. 3번은 지금 보시면 며칠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저희가 하자 보수 계획을 저희가 통보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며칠 이내 저희가 지금 17회 때 이 시험이 출제가 됐었을 시점에는 지금 30일이었던 게 3일이 맞습니다만 그게 개정이 되면서 이게 지금 현재 3일이었던 게 이게 지금 15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7회까지는 30일이 물론 틀린 걸로 만드는 지문이 30일이었습니다만은 시험이 출제가 될 당시는 저희가 3일이었어요. 3일 이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합니다인데 시험이 끝나고서는 제가 개정이 되면서 이 보수 또는 계획 통보에 관한 기한이 이게 3일에서 저희가 15일로 개정이 돼서 올해 이 18회 시험 때부터입니다. 올해 18회 시험에 이제 이 지문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저희가 기존에 17회까지는 3일이었던 게 이제 1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부터는 이 일수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15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문 하나 주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 4번도 좀 주의 깊게 봐두실 부분입니다. 볼까요? 하자보수 종료 확인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하자보수 종료 확인서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 확인서를 첨부하는데 자 공용 부분이라면 전체 입주자 얼마가 됩니까? 5분의 4 이상의 서면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라고 지문 나와 있습니다. 6번 하나 지문 정리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7번 이제 보시면 산재보험에 관련된 제가 심사 청구에 관한 여러 가지 쭉 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한 내용들 중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는 부분들은 저희가 5일이야 10일이 아니라 5일 이내가 됩니다.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나와 있고요. 지문. 자, 그 다음 8번 이제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지문 관련해 보시면 일단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지금 08번은 틀린 게 08번은 저희가 08번은 1번이 틀렸죠. 08번은 1번이 틀렸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이 지금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에요. 1번은 지금 여기는 저희가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 저희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이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해서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 내려가셔서 이제 보면 4번 정도 좀 봐주십시오. 4번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해서 퇴직급여를 설정한 것을 본다. 즉 4번에서 하나 봐두시란 그 인원수예요. 몇 명 미만이다? 10명 미만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 미만의 경우라면 그렇다는 거 4번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퇴직금 제가 이제 보시면 그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가 발생한 경우는 14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8번에 1번 봐두시고 9번 그 다음에 10번 자,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난해 보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지난해 이번 17회 시험에 냈던 걸 좀 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어느 특정 파트에 관한 부분을 지엽적으로 낸다면 거의 종합의 형태로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8번에 이제 이전의 문제 몇 개도 그랬습니다. 8번도 퇴직급의 제도다 그래서 그 근로자 퇴직급의 보장법령상에 관련된 어떤 종합의 유형의 문제로서 출제 문항들이 조금 많았어요. 네, 그런 부분에 8번이 있다면 우측에 10번 마찬가지. 10번도 주택법령상 공동택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특정 지문에 한정하지 않고 그 중요 포인트 있는 것들을 가져오고 해서 전체적인 유형으로 물어보는 문항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 10번이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동택 관리에 관한 주요 지문들의 내용들이 저희가 쭉 정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각각의 전부 여러 가지 파트에 있는 주요 지문들을 가져봤는데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일단 틀린 것보다 일단 10번, 1번. 지금 10번에 있는 지문들은 1번에 관한 지문은 여러분 여기는 틀린 거 일단 2번부터 정리해버릴까. 틀린 거 2번부터 먼저 하고 가죠. 10번에 2번입니다. 2번은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관련 등등등의 부분에 대한 공사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이 10번에 지금 2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좀 지엽적이면 이르게 내는 문제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까지 집행하여야 하고 2번 이 경우에 입찰협의 회의의 입찰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여기는 참관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참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문을 정리해 놨는데 지금 틀린 것은 참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를 참관할 수 있다. 이게 이 틀린 걸 요거를 저희가 참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참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형에 내는 문제들은 어쩌다 하나씩 나옵니다. 그럼 이런 부분까지 염려가 돼서 주택법령 이런 할 수 있다 한다 이거를 서로 뒤집어서 출제한 걸 대비해 그런 부분까지 모두를 다 정리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틀린 건 2번이 틀렸다는 거고요. 지금 지문에 1번. 1번은 이제 보시면 이 틀린 건 일단 2번이 여기서는 틀린 건 2번이고요. 기타대로 보면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2번 저희가 다음에 18회 때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1번 지문은 주의를 해줄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 첫 번째 끝부분에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누가 사업조치에는 해서 입찰협회의가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통지한 때는 당 입찰협회의에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해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도 하나 기억을 해둘 부분들이고요.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은 관리기획 시도지사는 공동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택 관리 또는 사용 간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이 10번의 3번 지문은 저희가 관리규약 관련 파트로 옮겨가서 이 지문만을 이 3번 지문을 종합의 형태가 아닌 이 3번 지문을 해당 관리규약 이 관리규약 파트에서 3번 지문 요걸 가져다가 여기서만 시험을 3번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 입주자 및 미입자 또는 사용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 3번을 바꿔서 냈던 지문입니다. 부분들이. 이제 그 중에도 중요한 걸 가져와서 3번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그래서 1, 3, 4인데 3번, 4번은 관리규약 개정입니다. 개정은 해서 입찰협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요.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해서 1번, 1, 3, 4는 여러분이 한번 출제가 된 걸로 땡 하실 게 아니라 이 1, 3, 4번은 지금 출제를 기출문제 해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1, 3, 4는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번 18회 시험 때도 여기도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 또 이 1, 3, 4 중에서 이걸 가져와서 기평의 형태로 물어볼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1, 3, 4 주의하시고 5번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법령 공동택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주요 지문을 여기도 가져와서 이제 물어본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그 중에서 관리에 관한 규정 중에 계획에 관한 부분들 교육에 관한 부분들 내용으로서 지문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11번은 교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택법상 교육하게 되면 총 저희가 총 4가지입니다. 총 4가지에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이제 11번의 문제를
만들었던 부분이 일단 지문에 가보시면 해서 1번에 관리 주체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요. 2번 관리자에 해당 공동체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책임자를 선정 실시합니다. 2번에 그 관련해서 안전관리 계획, 그 다음에 틀린 거 3번 틀렸죠. 11번에 3번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교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주택관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여기 3번 틀렸죠. 3번. 그래서 그 3번은 지금 실시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줘야 되고요. 저희가 나머지 지금 4가지 교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이 틀린 거 3번 이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교육은 출제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지난 이 17회 때 여기를 출제를 했습니다. 17회 지금 출제했던 이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것은 아주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처음 들어가는 실시권자가 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7회 때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전형적이지만 올해 이 관련해 13번에 관한 부분 올해 저희가 18회 시험에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준비하는 게 18회 시험에서는 이 3번에 나와 있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관련 실시권자가 아닌 기타적인 출제할 거리가 매우 많습니다. 일수를 가지고 물어보거나 어떤 지문을 갖고 물어보거나 또 저희가 올해 이제 보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주택관리사는 사로서 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됐지만 이번부터는 보면 3년의 주기마다 이제 계속 소장을 하고 있다면 3년마다 법정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교육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보면 3번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지만 3번에 관련된 이 교육 규정은 올해 한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운영교육을 하는 부분이죠. 10일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라고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12번,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도 지난해 신설돼서 처음 17일 시험에 주택임대관리업에 관련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정량에 해당되는 신설 규정이 들어왔는데 지난해는 저희가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지금 이 12번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는 경우 하나 하고요. 이제 주관식으로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관련된 그 등록을 할 때 호수가 몇 호가 되냐. 그래서 그 2문제를 하나는 주관식 기입형 하나는 선택형으로 물었던 게 이제 지난 시험인데요. 일단 12번은 자, 주택임대관리업을 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저희가 반드시 임대관리업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말소하는 사유는 지금 가시면 지문이 일단은 반드시 말소하는 경우는 몇 번입니까? 그래서 1, 2, 3, 4, 5 중에 5번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 몇 개월? 12개월을 초과하는 5번에 따른 이 경우와 플러스 이거는 2가지입니다.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그 사유는 2가지가 되는데 이 2가지에 관한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지문 5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짓, 그 밖에 저희가 부정한 방법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그때 시장, 군수, 구청장,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한답니다. 12번, 13번. 자, 13번은 보면 주택법령상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계획에서 계획은 일단은 보시면 1번, 2번, 저희가 3번, 1, 2, 3번은 뭘 가지고 물었었냐면 그 공동체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장기수선 계획 일단은 보시면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은 3번에서 13번에 가시면 일단 13번은 보면 저희가 여러분들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공동주택에 범위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요. 2번째 승강기 설치된 세 번째는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이면 그리고 4번째는 저희가 주상 복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서 200세대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설 공급하는 사업동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그냥 세대 수는 일단은 여기 지역난방 방식이면 관계없습니다. 그 지역난방으로 몇 세대란 단서를 언급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면 해서
1번, 2번, 3번 나와 있고요. 4번. 주기는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를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해서 입대비 외에 의결을 얻은 경우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여기 3번, 13번에 저희가 4번. 4번은 지금 보면 4번에 이 시험이 13번 문제 지문 4번이 출제가 될 경우는 뭐예요? 3년마다 조정이라고 그래요. 3년마다 조정합니다. 그리고 3년 경과 전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동의 요건을 여기를 틀리게 한 걸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보시면 3년 경과 전이면 동의는 입자대표 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는 3년 경과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출제가 될 시점에 봤을 때는 3년마다가 맞습니다. 이게 지난 이 시험이 출제가 시행이 됐던 시점에 봤을 때는 3년마다 조정합니다만은 제가 시험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번 시험부터는 3년마다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3년의 시기가 도래하면 검토하고요.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그때 조정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조정하는 거고요. 3년 경과제를 조정을 이때 동의 요건은 보면 여기는 전체 입주자입니다. 일단 전체 입주자에 저희가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게 되면 3년 경과 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에서 동그라미 4번 그리고 5번에 13번에 4번 14번 자, 주택법령상 공동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은 관리처에는 입대표 회의 감사가 요구하는 것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해서 법률상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해서 여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회계 감사에 관한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4번도 틀린 건 1번입니다. 1번이요. 여기도 회계 감사에 관한 부분인데 이 시험이 출제가 된 시점 이후로 보면 내용을 거의 전면 다 개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개정이 아니라 일부 10가지 저희가 총 회계감사 이 회계감사 관련 규정이 저희가 총 5가지 규정인데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18회 시험을 준비해서 이 회계감사 이 회계감사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면 저희가 18회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주택법상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은 5가지 규정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만 일부 지금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일부 개정을 했고요. 4가지는 신설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은 아예 새로 신설이 됐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셔서 보는데 일단 여기 해설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쭉 정리하시되 회계감사 규정은 올해 18회 시험 때 꼭 출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 이번에 18회 시험 대비 이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시험이 끝난 17회 시험이 끝난 이후로 이제 주택법상 회계감사 요구는 누구 요구에 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규정을 일부 그걸 흡수하고서 새로 내용을 해서 5가지를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14번은 올해 18회 시험 때도 꼭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나 받도록 하십니다. 2번 주체는 보수를 위한 시 2세대 이상 공동사용 재건능 이를 직접 보수하고 따로 부과할 수 있고요. 3번, 4번, 5번까지 나와 있고요. 15번은 이제 보시면 설비 관련 밸브나 수전열의 급기 열고 닫을 때 압력번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수격작용입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15번까지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에 보면 건축물 설비 기준하는 규칙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택 등의 기계 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6번에는 보시면 이 건축물 설비 기준하는 관련 법령상 저희가 기계 환기 설비입니다. 기계 환기 설비에 저희가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 부분은 이 기계 환기 설비에 관한 설치 기준. 그래서 기계 환기 설비에 관한 설치 기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우 중요하죠. 중요. 그랬을 때는 16번은 지금 뭐 올해 17회 때 한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다. 이거는 나왔어도 올해 17회이 끝난 이번 18회 시험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정확히 하시고요. 지금 보면 이 부분들은 보면 이 기계환기 설명 설치기는 보면 지금까지는 왜 이상하게 여기는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계속 이와 같이 오지선다 소수령으로 모르는데 주관식 기입형을 안 내는 이유는 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소수령의 문제도 출제하지만 저희가 선택형이 아닌 기입형으로 낼 수 있는 문항도 매우 많지만 아직 왜 이걸로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이 기계환기 설비 기준도 주관식 기입형의 문제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그 다음 2번. 세대 환기량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그 환기세수 풍량을 저희가 2단계 이상 뭐 조절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풍량은 그 최소 3단계요. 최소, 적정, 최대 3단계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는 거지 2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16번에는 2번, 그리고 3번, 4번. 4번은 폐열 회수용 환기제 유효 환기장치 그 환기장 유효 환기의 표시 용량이 얼마?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격거리에 관해서 5번.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과 배기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 흡입과 배기구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건 일단 16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지만 이것도 봐주시되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 중에 보실 것은 저희가 4번과 5번도 4, 5번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정리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17번. 급탕배관의 신축이 뭐 보면 일단 1번이 신축 곡관부터 해서 쭉 해서 5번이 슬루스 이음이죠. 슬루스 이음 자체란 뭐 배관은 없죠. 제가 슬루스 하게 되면 슬루스 밸브, 뭐 밸브 이름에 가져와서 이제 이음이랑 뭐 지문을 다 붙여가지고 틀린 지문을 등장을 시켰던 것 보니 슬루스임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곡관 수입을 이음, 벨로즈형 이음, 슬리브형 이음에서 네 가지 관련 부분이고 슬루스 이음은 없습니다. 18번 여기는 국가하지 않는 기준상 관련 수치 지문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로에 관계된 19번 이제 보시면 실내 표면 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했을 때는 저 보면 벽체 열 저항이 작을수록 심해지고요. 온도차가 클수록 열교 현상이 발수록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집니다. 실내 공기 온도가 여기는 높을수록 낮을수록이죠. 낮을수록. 그래서 틀린 건 19번에 4번. 그래서 그 결로 표면 결로에 관한 어떤 뭐 저희가 발생에 관한 어떤 뭐 조건에 관한 질문 중에서 음절을 높냐 낮냐 그 음절 한 끝을 가지고 지문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 이제 보시면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그래서 20번은 제가 20번은 보면 저희가 여긴 신축 공동주택이죠. 신축 공동주택에 저희가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련된 법령에서 이제 출제를 했었는데 일단 1번에 그 측정 항목은 포말데하이드, 벤젠, 톨렌, 에틸벤젠, 자일렌, 스텐 총 6가지의 측정 항목에 따라 그 중에 2번에 포말데하이드는 실내 공기질 공기질은 2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고요. 3번. 그럼 실내 공기질 측정은 100세대의 경우는 2개의 측정 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2개의 측정 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 장소를 추가합니다. 20번에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2번입니다. 측정 계획은 기본적으로 100세대, 기본에 100세대에서 저희가 3개의 측정 장소를 그리고 초과는 몇 세대마다 저희가 100세대마다 합니다. 100세대마다 몇 개소를 추가할 거냐 그 실력 측정에 따라서 100세대마다 추가하는데요. 100세대마다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 100세대마다 몇 개소의 측정 장소를 추가합니까? 한 개의 측정 장소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을 얼마로 바꿔서 2로 바꿔서 2번은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3번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3번이네요.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4번은 저희가 공고에 관한 부분이죠. 3일 전부터 해서 60일간
저희가 공고합니다. 5번 톨루엔의 실내 공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10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다. 그래서 20번에 나와 있는 이 신축 공동체에 관한 실내 공기질에 관한 기준도 여기도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도 한번 주의를 꼭 해둘 부분들이 됩니다. 20번도 주의를 기울일 부분들이고요. 21번 배수형 트랩의 배수형 P트랩의 적정 봉수 깊이는 그럼 50에서 100mm죠. 너무나 좀 무난한 부분들이고요. 보시면 그 다음 23번 여기는 장기적인 수립 기준에 따른 수선 주기가 동일한 것은 기역의 가스 설비의 배관 공사부터 비읍의 급수 설비의 유량계 공사까지 해서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23번과 같은 이 23번은 좀 이거는 지금 여기 짝짓기 형태로 물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16회 때 지금 23번이 출제가 됐었던 23번은 지금 보면 23번은 이 출제가 돼서 여기는 짝짓기를 물었어요. 자, 그 박스에 있는 지문들 중에 그 두 가지, 수선, 전면 교체 주기가, 수선 주기가 동일한 걸 고르세요 있었고요. 요거는 이전에 저희가 16회 때는 보면 또 저희가 두 가지 대상시에 두 가지에 대해서 주관식 기입형으로 물었어요. 주관식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가로를 딱 쳐놓고 자, 여기에 들어갈 연수는 몇 년인가요? 해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었었던 게 또 지난 16회 때고요. 그래서 16회 때는 이게 보면 16회 때 출제가 10회 때 한번 출제가 되고 오랫동안 안 나와 16회 때 주관식으로 턱 물어봤었고요. 지난 또 17회 때 이와 같이 짝짓기 형태로 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10회 출제가 되고 16회 때 한번 출제를 했고요. 또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 17회 때 이거 짝짓기 형태로 물었는데 이거는 나오는 지문 정도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나왔으면 공부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약 200개가 넘어요. 이 수선주기는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는 200개가 넘습니다. 수선주기 200개가 넘어가 200개가. 수선주기 200개가 넘는 걸 이와 같이 여러분 전부가 다 공사 정보의 수선주기를 다 해온다. 그건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나와 있는 지문들에 관련해서 급수관 공사 소화설비 급수 전 그리고 리얼의 5개 부대 관리에서 현관 지하주상 진입로 지분 공사가 이게 이제 같은 연수죠. 니은 디귿을 묶어서 보시고 나머지 보면 배관 공사는 20, 그 다음에 난방 설비 엑셀이나 PVC관입니다. 그런 경우는 25를 유량계 공사는 8년에서 그 수선 주기가 다른 것을 5개를 집어넣고 같은 걸 한번 골라볼까요? 라고 물었던 부분들이고요. 24번 급수 방식을 비교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24번은 가장 무난한 부분이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3번에 가보면 펌프 직송 방식은 그렇죠. 24번. 그럼 24번에 펌프 직송 방식 24번에 3번이죠. 자, 펌프 직송 방식은 일단은 보면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 옥상 탱크 면적이 높다. 펌프 직송 방식은 이 펌프 직송 방식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탱크는 펌프 직송 방식은 탱크는 X입니다. 탱크 X라는 이야기는 옥상에 고가 탱크도 필요가 없고요. 지하에 가면 뭔 탱크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압력 탱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 탱크나 저희가 압력 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 직송 펌프로만 공급하다 보니까 옥상에 고가 탱크든 지하의 압력 탱크든 요거는 탱크는 전혀 필요가 없이 뭘로만 요거는 펌프로만 해서 필요 개수의 물을 모아면 이거를 급수하는 형태가 펌프 직송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 옥상의 펌프라고는 필요가 없다는 것에서 봐주시고요. 나머지 보고 25번 담보 책임 기간 중 저희가 가장 긴 것은 해서 1번에는 5개 급수 관련 공사부터 해서 배수 통기 설비 공사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방수 공사가 저희가 4년이 되죠. 가장 긴 거 찾는 물었고요. 26, 27은 배관 개통에 마찰 손실을 갖게 해서 균등한 유량이 공급되는 배관 방식을 제가 여관수 배관 방식이다 해서 27번에서 균등한 유량이 공급하게 되면 27번. 28번은 제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입니다. 28번.
자, 28번은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저희가 텔레비전에 관한 지문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는 CCTV죠. CCTV는 보면 요건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는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번 17회 시험에서는 뭘 물었어요? 그 중에 화소를 물었어요. 일단 1번하고 2번을 두 개 주고서 1번은 어디 설치할까? 승강, 열린터 및 각동의 출입구마다. 그 다음 2번에 카메라는 전체 등을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을 조망 식별이 되고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해상도는 몇만 화소입니까?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이 CCTV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CCTV는 여기는 올해도 한번 여러분이 17회 때 나왔습니다만은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올해도 한번 이 부분들은 지금 선택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는 기입형으로 한번 돌려서 지문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 기입형 소설형이든 간에 이 폐쇄로 텔레비전은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시고요. 혹시 이 폐쇄로 텔레비전 관련했던 저희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혹시나 이 수선 주기를 물어보게 되면 제가 총해서 5가지 이 폐쇄 텔레비전 관련한 장기수선 계획의 파트를 들어가 보면 수선 주기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수선 주기, 어떤 수선 주기를 갖다 대상 시설만 갖다 두던 간에 이 CCTV 관련한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를 주게 되면 연수, 선택형이든 아니면 기입형이든 연수를 묻게 되면 이때 기간은 연수는 5년이 됩니다. 5년. 그래서 5년 이렇게 지문 정리 하나 좀 봐주시고요. 28번 지문. 자, 그 다음 29번. 29번은 이제 보시면 사업계획 예산에 관련해 보시면 지난해 크게 아주 무리 없이 물었어요. 29번은 지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29번은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29번은 지금 보면 29번은 지금 1개월, 그 다음 2개월 전에서 지금 시험은 뭘 물었었어요? 요거를 1개월과 2개월, 2를 쓰는 유형의 문제인데 요거는 지난해 출제가 돼서도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렵다,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나 요걸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플러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29번은 이걸로 좀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빈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거꾸로 간다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될 2개월 이내 제출할 그 서류 이름, 그 제출할 서류 이름을 뭐라 합니까? 그래서 이 29번에 가면 첫 번째 사업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그 하나. 그래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러면 2개월 이내 제출해야 될 서류는 뭡니까?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29번은 1, 2가 중요한 게 1, 2는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서류 이름에서 요 이름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29번 하나 정리 봐두도록 하시고요. 30번 공동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문항의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30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중에 특정 지문만 1, 2번을 관련해서 67조 1항, 1항과 3항 그대로 갖다 여기는 복사해서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한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보시면 지금 저희가 문항을 갖다 냈던 아니면 저희가 이게 주입형을 물어보던 간에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 30번의 문제를 보면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이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 지금 저희가 이 실무를 출제하신 분들이 보면 저희가 총 1차 세 과목, 2차 두 과목에서 1차는 빼고 일단 2차로 본다면 2차는 법규하고 실무 두 과목인데요. 법규도 그렇지만 특히는 실무는 이 실무를 따로 전공하신 분이 와서 시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무란 건 시험 범위가 정해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설 개론 같은 경우는 건축 관련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이 내는 것도 당연하지만 간혹 보면 실무에 관련된 시험도 보면 그 1차에서 건축과 설비 시설 개론 내셨던 분이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실무 같은 경우 지금 요 30번의 문제 유형을 잠깐 보면 지금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한 점을 여기다가 지금 붙여넣기 하는 형태로 지금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법제처에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복사하기 구획을 잡고 복사해 그대로 여기다 붙여넣기만 한 거예요. 그 붙여넣기 했던 지문들 중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주택법률 67조 분쟁조정의 구성입니다. 1항, 2항 이걸 만약에 워드로 치지는 않았겠지만 그 법령 그대로
복사해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서 그 중에 가로만 2개 쳐놨어요. 뭐예요? 저희가 소장 관련 근무 경력은 몇 년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위원 임기는 몇 년이다. 그래서 5년과 3년을 쓰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주관식은 그럴 수도 있고 뭐 객관식은 그렇지만 대부분 그 복사해서 이렇게 와서 붙여넣기 하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내고자 한다면 한이 없어요. 쭉 별표 규정 아니면 일반 법령도 지역적인 걸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고 가로치고서 숫자 또는 용어를 쓰세요 하게 되면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 실무는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항도 보면 지금 17회 때까지는 12문제였던 게 이번 18회 시험에서부터는 이 주관식 기입형의 문제가 16문제로 늘어났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주관식 문항이 4문제는 거의 10%예요. 전체 문항 10%를 기존에 오지선다는 모르면 찍기라도 하지. 근데 이거를 주관식으로 문항을 돌려버렸다는 것은 난이도라기보다 이건 뭐 주관식은 작정을 하게 되면 강의를 하는 저희들조차도 뭐 저희가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은 가긴 합니다. 뭐 어차피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결국은 뭐 4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어차피 시험 준비를 했으면 맞닥뜨려서 그걸 써내야 하겠죠. 저희가 이제 전부를 쓰는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일정 점수 이상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부담은 좀 가시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잘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 임대 관리업에 관련해서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이라면 두 번째, 위탁 관리형이라면 해서 그 해당 호수를 쓰는 유형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고요. 32번 이제 보시면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령 규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33번, 34번. 34번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34번은 월간 세대별 부담할 장기손 충당금의 기준을 줬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사안식은 이렇게 돼. 34번의 사안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사안식은 저희가 연간 수선비 저희가 총액이에요. 연간 수선비 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총 공급 면적. 그 다음에 뭐 사안식은 총 공급 면적이 되고요. 총 공급 면적 곱하기 장기손 충당 밀점 적립 시기가 도래한다면 그 적립 시기부터 매월 적립하다 보니까 곱하기 12하고 그 다음에 계획기간 저희가 계획기간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제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어떤 공선에 따라 뭐 전면 교체에서 전면 수리에 관한 그 계획기간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세대별 저희가 주택 공급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식에 가져다가 34번은 넣어주면 되는데요. 34번은 지금 각각 지문에다가 수선비 총액 공급 면적 계획기간 세대별 주택 공급 면적에 관한 지문의 조건들을 주었죠. 보니까 세대수 500세대인데요. 공급 면적은 200세대, 300세대 나눠 공급 면적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 면적 계획기간 연간 수선비, 수선비 총액이 나와 있죠. 4가지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얼마요? 80제곱미터인 세대의 월간, 저희가 세대별 장기손 충당금이라고 줬고요. 근데 여기는 31번은 여기 넣어주면 되는데 31번은 지금 보면 단서를 줬어요. 단서. 이 단서를 주의하시는데 단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보면 연간 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간 수선비는 매년 일정하답니다. 매년 일정하다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사안식에서 보면 연간 이 하나, 둘, 셋, 4가지 다 줬죠. 총액과 면적과 기간과 세대별 주택 공급 면적을 줬어요. 그럼 여기서는 계획기간에 보면 연간수는 매년 일정하다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뭐는 넣으면 안 됩니까? 이 중에서 보면 여기 계획기간은 여기서 지금 주어졌죠. 계획기간은 몇 년을 제가 줬냐면 20년이요. 20년이다 보니 여기는 절대 20년을 여기다 넣어주면 안 돼요. 여기다 곱하기 20을 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20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단서가 없으면 이 단서가 없다면 20을 넣어서 땅땅땅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는 일정하다고 단서 조건을 줘버리기 때문에 때는 20년을 여기 넣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물었던 34번은 몇 세대인데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그래서 물어봤던 거 얼마를 물어봤어요?
80제곱미터라고 주었기 때문에 여기는 세대당 주택 공급 면적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시면 여기는 80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34번은 그 원 공식에 따라 이걸 넣어주면 되는데 단서는 이 단서 계획기간은 넣어주면 안 되고요. 그 공급 면적 중에서 80제곱미터에 관련된 월간 부담할 세대별 장기선 충당금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80을 넣고 여기는 절대 여기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셔서 문제를 계산하시면 34번 쓰는 문제 이상 없고요. 자, 35번은 이제 보시면 건물 내에 각종 설비 배관이 혼재하고 있어 시공시 착오로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상수로부터의 급수 계통과 그 외의 계통이 직접 접속되는 것을 양가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커넥션입니다.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급수 배관 내의 압력이 다른 계통 내의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다른 계통 내의 유체가 급수 계통에 어떤 유입이 되어 물을 오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나와 있지요. 부분들은 35번, 36번. 36번을 보시면 전기 설비 용량이 각각 80, 100, 120kW의 부하 설비가 있으면 이때 수용률을 80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 그럼 일단은 0.8에다가 그 부하 설비를 다 80, 100, 120을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제가 300이 돼요. 그러면 그 300kW에다 곱하기 저희가 수요율 또 수용률을 80도 0.8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36번은 뭐 계산 문제라고 주긴 했습니다. 좀 무난하게 물어본 부분들이에요. 여기는 보면 그래서 다 더하면 요거를 저희가 300kW가 되죠. 300kW를 80% 여기를 곱하기 0.8하게 되면 저희가 240이 나오겠죠. 부분들 간단하게 봐두시고요. 37번은 저희가 보시면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 저희가 보시면 지금 37번, 39번. 37과 39를 보시면 좀 특징이라고 보기보다는 37을 하고요. 37, 39를 보면 유형이 보시면 지금 보면 37번은 37과 39 읽어볼까요? (37과 39입니다) 37과 39는 뭐냐면 37번은 보시면 지금 37번은 지금 보면 설비입니다. 39는 지금 여기 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지문. 그래서 지금 37번과 39번의 유형을 제가 잠깐 살펴보면 37과 39 유형을 살펴보면 자, 소방시설은 제가 5가지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의 설비를 가로쳤는데 물론 그 지역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크게 소화설비부터 소화활동설비가 5가지 지문만을 쭉 주고서 그중에 뭘 쓰라고 여기를 저희가 경보를 쓰는 문항의 내용이 나왔고요. 자, 39번도 마찬가지. 통기관은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통기관이 있고요. 그 통기관의 역할의 수행이 다 다른데 그 통기관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쪽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 통기관까지 가지고 여기 뭐만 쳤나요? 여기만 가로쳐가지고 여기 뭘 쓰라고 여기를 저희가 결합 통기관에 관한 역할을 이르게 지문해 주고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기관이 뭐가 있냐 쓰세요. 이거를 양가로 결합 통기관까지를 치지 않고 뭐만 쳤나요? 여기를 결합만 쳤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37번에 보시면 저희가 양 소화설비부터 소화활동설 대통령역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7, 39번은 통기관 역할을 줬죠. 배수 수직관의 길이가 길어지면 수직관 내에 압력 변동이 발생할 때 이러한 배수관 내에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 수직관과 통기관과 연결하는 것을 양가로 통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전체를 지문에 아마 39번에 통기관이라는 지문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통기관까지 가로를 치지 않고 결합만 쓰게끔 양가를 친 의미인데요. 그러면 37번의 경보만 또는 결합만의 뒤쪽에 설비 통기관 지문을 가로치지 않았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도 올해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대비한다면 주요 지문과 관련해서 무슨 관련 소음의 쪽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 특정 앞쪽에 뒤에 있는 중복이 되는 뒤쪽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지문은 배제하고 앞쪽에 있는 지문만을 가로치는 유형도 올해 이런 유형이 자주는 안 나오겠지만 하나 정도 이런 유형을 해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보, 결합 나와 있고요. 38번에 보시면 저 급당설비에서 연량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보면 조건을 다 줬어요. 20 곱하기 얼마예요? 저희가 비열도 4.2를 줬으니까 이제 비열을 안 줘도 39번, 38번 여러분이 비열을 안 줘도 얼마? 4.2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다 줬어요. 20 곱하기 4.2에 되고 온도차만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죠. 온도차는 15도에서 65도씨로 가해를 하면 돼. 그럼 온도차는 얼마가 되냐? 50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20 곱하기 4.2 곱하기 얼마? 온도차 50만 곱해주게 되면 4,200kJ 줄이 나오죠. 계산 문제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설비 관련해서 36번에 전기 설비 용량의 수용률, 그 다음 38번에 이제 급당 설비 열량,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이 수선비 장기전 충당 권한 3개가 출제됐었는데 세 문제 다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냈던 부분들이에요. 40번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나 가론에 들어갈 숫자 1과 2를 순서대로 쓰세요. 여기는 뭐 지문 갖고 이런 부분에 여기는 그 관련 이 소음진동관리법 법령 규정에 따른 그 별표 규정이에요. 여기서 이거 여러 가지가 많았으면 그 소음에 관한 데시벨티를 다 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출제된 유형 정도만 해서 40번까지. 40번에 관한 유형은 뭐 이 부분들이 뭐 앞으로 반복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40번에 반복된다 해서 그 이 관련 별표 규정 이거를 전부 다 외우긴 요건 현실 좀 외울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는 뭐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게 어렵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요 부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만 봐두시되 40번은 뭐 반복한다. 이걸 그냥 염려에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40번은 나오면 여기는 그냥 가볍게 써보는 연습을 해서 썼던 게 맞으면 고맙고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 치우치게 되면 40문항 전부를 맞출 욕심이 앞서진 않겠지만 이런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따로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분들 SB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지난 17회에 실시됐었던 기출문제 관련된 주의할 지문, 그리고 앞으로도 18회 시험을 대비할 때 어떤 유형의 문제, 어떤 지문은 꼭 다시 한번 봐야 될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